안녕하세요. 가슴속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가슴이 미어질 것 같은 실화입니다. 어머니와 아들 사이의 배신과 용서, 그리고 진정한 가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미리 부탁드리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올해 55세 혜진이라고 합니다. 30년 넘게 작은 식당을 운영하면서 아들 성민이 하나만 바라보며 살아왔어요. 성민이 아버지는 성민이가 7살 때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거든요. 그때부터 저는 아들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었습니다. 성민이는 정말 착한 아이였어요. 공부도 잘하고 효자에 친구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많았죠. 대학도 명문대에 들어가서 경영학을 전공했고 졸업 후에는 대기업에 취직까지 했어요. 제가 얼마나 자랑스러웠는지 몰라요. 하지만 변화는 서서히 시작됐습니다. 성민이가 39살이 되던 해에 갑자기 회사를 그만두겠다고 하더라고요. 엄마, 나 창업할래요. 친구랑 같이 IT 회사를 차리기로 했어요. 처음엔 반대했죠. 안정적인 직장을 왜 그만두냐고. 하지만 성민이가 워낙 간절해서 결국 허락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30년 동안 모은 전 재산 2억 원을 모두 성민이에게 투자했어요. 엄마 고마워요. 꼭 성공해서 보답할게요. 성민이의 환한 웃음을 보면서 저는 행복했어요. 내 아들이 꿈을 펼치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했거든요. 하지만 6개월 후 성민이가 울면서 집에 들어왔어요. 엄마, 사기당했어요. 동업자가 돈을 빼돌리고 도망갔어요. 2억 원이 모두 사라진 거였어요. 하지만 저는 성민이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위로해줬죠. 괜찮다, 성민아. 돈은 또 벌면 되는 거야. 우리 다시 시작하자. 그 후 1년 동안 성민이는 취업 준비를 했어요. 하지만 쉽지 않았어요. 한 번 창업에 실패한 이력 때문인지 면접에서 계속 떨어졌거든요. 저는 그런 성민이를 보면서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성민이가 밝은 표정으로 들어왔어요. 엄마! 좋은 소식 있어요. 여자친구가 생겼어요. 미소라는 26세 여성이었어요.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어요. 예쁘고 얌전해 보이는 아가씨였죠. 하지만 뭔가 어색한 기분이 들었어요. 눈빛이 차가운 것 같거든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성민이 오빠를 잘 부탁드려요. 정중했지만 진심이 느껴지지 않는 인사였어요. 그래도 성민이가 좋아하니까 반대할 수는 없었죠. 미소를 만난 후 성민이가 또다시 사업 이야기를 꺼냈어요. 엄마, 이번에는 확실한 기회예요. 미소 아버지가 부동산 쪽 사업을 도와주신대요. 저는 불안했어요. 이미 한 번 실패한 경험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성민이의 간절한 부탁을 거절할 순 없었습니다. 이번이 마지막이야, 성민아. 더 이상은 도와줄 여력이 없어. 집을 담보로 잡아서 3억 원을 빌렸어요. 제 평생의 모든 것을 걸었죠. 성민이는 그 돈으로 작은 건물을 사서 카페를 차리기로 했어요. 처음 몇 달은 괜찮았어요. 손님들도 제보 보고 성민이도 열심히 일했죠. 하지만 6개월 후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성민이가 카페에 나오지 않는 날이 많아졌거든요. 미소는 매일 나왔지만 성민이는 일주일에 2~3번 정도만 얼굴을 비췄어요. 성민이 어디 갔어요? 아, 어머님, 오빠는 새로운 사업 아이템 찾으러 다녀요. 미소의 대답은 늘 그랬어요. 뭔가 석연치 않았지만 추궁할 수는 없었죠. 어느 날 성민이가 카페에 있는 서류를 정리하다가 충격적인 것을 발견했어요. 건물 매매 계약서에 성민이 이름이 없는 거예요. 모든 권리가 미소 명의로 되어 있었죠. 이게 뭐야?
급하게 성민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성민아, 건물 계약서 좀 보자. 왜 미소 이름으로 되어 있어? 엄마, 그게 사정이 복잡해요. 집에 가서 설명할게요. 그날 밤 성민이가 들어와서 한 말은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엄마, 죄송해요. 사실 미소랑 결혼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재산을 미소 이름으로 옮겨놨어요. 결혼? 언제 그런 얘기를? 다음 달에 혼인신고할 예정이에요. 엄마, 축하해주세요. 저는 뭔가 이상했어요. 왜 미리 말하지 않았을까? 왜 재산을 먼저 넘겼을까? 결혼 준비가 시작되면서 더 이상한 일들이 벌어졌어요. 성민이가 제 통장과 도장을 달라고 하는 거였어요. 엄마, 혼인 준비하려면 돈이 필요해요. 통장 좀 맡겨주세요. 왜 내 통장이 필요해? 결혼식 비용이랑 신혼집 보증금 때문이에요. 이상했지만 아들을 믿었어요. 하지만 일주일 후에 은행에서 연락이 왔어요. 고객님, 계좌에서 1억 원이 출금됐는데 확인해 주세요. 깜짝 놀라서 성민이에게 물어봤어요. 성민아, 1억 원을 뭐 했었어? 아, 그게 신혼집 계약금이에요. 계약금이 1억이야? 서울 강남에 전세 들었어요.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곧 갚을 거예요. 하지만 며칠 후 또 다른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성민이가 제 명의로 대출을 받았다는 연락이 온 거예요. 2억 원짜리 대출이었죠. 성민아, 이게 뭐야? 내가 언제 대출 승인했어? 엄마, 죄송해요. 사업 자금이 급하게 필요해서. 사업? 카페는 어떻게 된 거야? 그제서야 성민이가 진실을 털어놨어요. 카페는 이미 6개월 전에 문을 닫았다는 거였어요. 손님이 없어서 적자만 계속 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지금까지 뭘 한 거야? 새로운 사업 준비하고 있어요. 이번에는 정말 확실해요. 저는 머리가 하얘졌어요. 제 모든 재산이 사라진 상황에서 또 다른 사업 이야기라니. 의심이 커져서 몰래 미소를 미행해 봤어요. 그리고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죠. 미소가 다른 남자와 카페에서 친밀하게 대화하는 모습이었어요. 더 가관인 건 그 남자에게 돈 봉투를 건네는 모습까지 봤다는 거예요. 집에 돌아와서 성민이에게 따졌어요. 성민아, 미소가 누구야? 다른 남자랑 만나는 것 같은데? 엄마, 오해예요. 미소는 그런 애가 아니에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믿을 수 없었어요. 사설 탐정을 고용해서 미소를 조사했죠. 일주일 후 탐정이 가져온 자료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미소는 이미 결혼한 상태였고 남편과 함께 사기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였어요. 미소라는 이름도 가짜고 나이도 거짓말이에요. 실제로는 32세이고 이미 여러 남성들을 상대로 사기를 쳤다고 하네요. 제 앞이 캄캄해졌어요. 성민이가 완전히 당한 거였죠. 탐정 자료를 들고 성민이에게 갔어요. 성민아, 이것 좀 봐. 미소의 정체야. 성민이는 자료를 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이게 정말이야? 탐정이 직접 조사한 거야. 성민아, 우리 완전히 당한 거야. 그런데 성민이의 반응이 이상했어요. 충격을 받는 것 같으면서도 어딘가 어색한 기색이 있었거든요. 엄마, 사실 나도 알고 있었어. 뭐라고? 미소가 결혼했다는 것. 나도 한 달 전에 알았어.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그럼 왜 계속 사귄 거야? 왜 결혼하겠다고 했어? 엄마, 이제 와서 돌이킬 수가 없어요. 이미 많은 돈이 들어갔고. 무슨 소리야? 사기꾼인데 왜 돌이킬 수 없어? 그때 성민이가 한 말은 저를 완전히 무너뜨렸어요. 엄마, 사실 나도 계획에 참여했어요. 계획에 참여했다는 게 무슨 뜻이야? 미소와 함께 엄마의 재산을 모두 가져가서 해외로 도망가는 거였어요.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성민아, 지금 뭐라고 하는 거야? 처음에는 정말 사업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계속 실패하면서 미수가 다른 방법을 제안했어요. 다른 방법이 뭐야? 엄마의 재산을 모두 가져가서 해외로 도망가는 거였어요. 그 순간 저는 현실감을 잃었어요. 30년 동안 목숨보다 사랑했던 아들이 저를 속여서 재산을 빼앗으려 했다는 거잖아요. 성민아, 엄마가 뭘 잘못했어? 왜 이렇게 해? 죄송해요, 엄마. 하지만 이제 와서는 어쩔 수 없어요. 성민이의 목소리는 차갑기만 했어요. 제가 아는 아들이 아니었어요. 내 모든 것을 니한테 줬는데 식당도, 집도, 내 평생 모은 돈도. 엄마, 어차피 나중에는 다 내 거잖아요. 조금 일찍 가져가는 것뿐이에요. 정말 소름 끼치는 말이었어요. 그날 밤 성민이는 집을 나갔어요. 미소와 함께 어디론가 떠나버렸죠. 저는 혼자 남겨진 채 모든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집은 이미 담보로 잡혀 있어서 곧 경매에 넘어갈 상황이었고, 통장은 통통 비어 있었어요. 30년간 운영한 식당마저 임대료를 못 내서 나가야 하는 상황이 됐죠. 일주일 후 집 앞에 법원 공고민이 붙었어요. 경매 신청이 들어온 거였죠. 한 달 후면 집에서 나가야 한다는 통보였습니다. 이웃들의 시선도 부담스러웠어요. 혜진이 집 경매 들어간다더라? 아들이 사업한다더니 다 말아먹었나다. 참 안 됐다. 혼자서 애 키우더니. 속삭이는 소리들이 다 들렸어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아픈 건 성민이에 대한 배신감이었어요. 절망에 빠져있던 어느 날 예전 단골 손님이었던 종수 씨를 우연히 만났어요. 종수 씨는 퇴직한 경찰관으로 제 식당에 10년 넘게 다니셨던 분이었어요. 사장님, 오랜만이에요. 그런데 안색이 안 좋아 보이시는데 무슨 일 있으세요? 처음엔 말하기 어려웠지만 결국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어요. 성민이의 배신, 미소와의 사기, 그리고 제가 처한 상황까지. 종수 씨는 진지하게 들어주셨어요. 사장님, 이건 명백한 사기예요.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하지만 제 아들인데요. 어떻게 신고를 해요? 아들이라고 해서 범죄를 저지른 걸 넘어갈 순 없어요. 더군다나 어머니를 속인 거잖아요. 종수 씨는 자신의 후배 형사를 소개해 주신다고 하셨어요. 우선 미소부터 잡아야 해요. 전문 사기꾼이니까 다른 피해자들도 있을 거예요. 종수 씨의 도움으로 경찰 수사가 시작됐어요. 미소의 실명은 김영희였고 남편 박철민과 함께 조직적으로 사기를 쳐왔다는 사실이 드러났어요. 이들의 수법은 항상 똑같았어요. 미소가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남성에게 접근하고 사랑에 빠뜨린 후 사업 투자 명목으로 돈을 빼앗는 거였죠. 성민이는 6번째 피해자였어요. 더 충격적인 건 성민이가 처음부터 공범이 아니라는 사실이었어요. 미소가 먼저 성민이를 속이고 나중에 공범으로 끌고 들어간 거죠. 성민 씨도 처음에는 피해자였어요. 하지만 진실을 알고도 계속 참여한 거로 보아서는 공범으로 봐야겠네요.
담당 형사가 설명해 줬어요. 한 달 후 미소와 박철민이 먼저 체포됐어요. 제주도에 숨어 있다가 잡혔죠. 그리고 이들의 자백으로 성민이의 역할도 명확해졌어요. 성민이는 처음 6개월 동안은 정말 미소에게 속았다고 했어요. 하지만 미소의 정체를 알고 난 후에도 계속 함께한 이유는 달랐죠. 이미 엄마 돈을 너무 많이 써버려서 도망가는 수밖에 없었다고 하네요. 경찰에서 성민이를 체포하러 왔을 때 저는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30년 동안 키운 아들이 수감을 차고 끌려가는 모습을 본다는 것. 엄마, 미안해요. 성민이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답할 수가 없었거든요. 재판이 시작됐어요. 미소와 박철민은 사기 혐의로 기소됐고 성민이는 사기 공범 혐의로 기소됐죠. 법정에서 성민이를 다시 본 건 3개월 만이었어요. 많이 초췌해져 있었어요. 검사가 성민이에게 물었어요. 피고인은 친모를 상대로 사기를 저지른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죄송합니다. 어머니께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을 했습니다. 성민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제가 증인으로 법정에 섰을 때 성민이와 눈이 마주쳤어요. 성민이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죠. 피해자분, 가해자에 대한 처벌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판사님이 물어보셨어요. 저는 한참을 고민했어요. 그리고 입을 열었어요. 저는 제 아들을 용서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용서한다는 것이 죄를 없던 일로 만드는 건 아니에요. 제 말에 법정이 조용해졌어요. 30년 동안 키운 아들이 저를 배신했을 때 정말 죽고 싶었어요. 하지만 생각해보니 성민이도 피해자였어요. 미소라는 여자에게 속아서 잘못된 길로 빠진 거죠. 성민이가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물론 성민이의 잘못도 큽니다. 진실을 알고도 계속 거짓말을 한 것, 어머니를 속인 것, 이 모든 것들이 잘못됐어요. 저는 성민이를 바라보며 계속했어요. 하지만 저는 성민이가 정말로 뉘우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는 여전히 제 아들이거든요. 그러므로 법적인 처벌은 받아야 하지만 어머니로서는 성민이를 용서하고 싶습니다. 판사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최종 판결에서 미소 김영희는 징역 5년, 박철민은 징역 7년, 성민이는 징역 3년을 선고받았어요. 성민이가 형량이 비교적 적었던 이유는 제가 용서 의사를 밝혔고 성민이 자신도 처음에는 피해자였다는 점이 인정받기 때문이었어요. 판결 후 성민이와 잠깐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어떻게 용서해 주실 수 있어요? 성민아, 용서한다고 해서 상처가 없어지는 건 아니야. 하지만 엄마는 네가 정말로 잘못을 깨닫고 새 사람이 되기를 바래. 성민이가 펑펑 울었어요. 엄마가 이렇게까지 해주시는데 저는 정말 최악의 아들이었어요. 이제 그런 말 하지 마. 교도소에서 진짜 반성하고 나와서 새로 시작해. 성민이가 교도소에 들어간 후 저는 정말 혼자가 됐어요. 집은 결국 경매로 넘어가서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죠. 하지만 절망하지 않았어요. 종수 씨의 도움으로 작은 분식점 알바를 시작했고 조금씩 생활을 재건해 나갔어요. 제일 힘든 건 사람들의 시선이었어요.
아들한테 사기당한 집 사람이잖아. 참 안 됐어. 혼자 고생해서 키워놨더니. 하지만 저는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제가 잘못한 게 없었으니까요. 6개월 후 성민이에게 편지가 왔어요. 엄마께 감옥에서 매일매일 후회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엄마를 그렇게 배신할 수 있었는지 지금 생각해도 믿을 수 없어요. 교도소에서 상담을 받으면서 알게 된 건 제가 얼마나 나약한 사람이었는지예요. 어려운 일이 생기면 도망가기만 하고 책임지지 않고 심지어 엄마까지 이용하려 했으니까요. 하지만 엄마가 법정에서 저를 용서해 주신 그 말씀을 매일 생각해요. 그래도 넌 내 아들이다 라고 하셨을 때 정말 죽고 싶을 만큼 부끄러웠어요. 엄마, 저는 이제 정말로 새 사람이 되고 싶어요. 출소하면 엄마께 진짜 효도하고 싶어요. 엄마가 저 때문에 잃은 모든 것들을 되찾아 드리고 싶어요. 아직 1년 단위 더 남았지만 매일 반성하고 준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엄마께, 성민. 편지를 읽으면서 눈물이 났어요. 정말 성민이가 변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거든요. 편지를 받고 한 달 후 처음으로 성민이를 면회 갔어요. 정말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표정부터가 다르더라고요. 엄마, 오셔서 감사해요. 어떻게 지내고 있어? 교도소에서 제과제판 기술을 배우고 있어요. 출소하면 작은 빵집이라도 차리고 싶어서요. 성민이의 눈에 진정성이 보였어요. 그리고 엄마, 제가 여기서 다른 수감자들에게 한국어도 가르치고 있어요. 외국인 수감자들한테요. 작은 일이지만 누군가를 돕는다는 게 이렇게 기분 좋은 일인지 처음 알게 됐어요. 정말? 네. 엄마가 30년 동안 저를 키우면서 느꼈을 그 마음을 조금이나마 알 것 같아요. 남을 위해 희생한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그날 면회를 마치고 돌아오면서 저는 희망을 느꼈어요. 제 아들이 정말로 변하고 있다는 걸 확신할 수 있었거든요. 성민이가 교도소에 있는 동안 저도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분식점 알바에서 시작해서 1년 후에는 작은 김밥집을 차릴 수 있었어요. 종수 씨가 보증금을 빌려주셔서 가능한 일이었죠. 사장님, 제가 믿는 건 사장님의 성실함이에요. 돈은 천천히 갚으셔도 돼요. 정말 고마운 분이셨어요. 혼자서는 절대 할 수 없었을 거예요. 김밥집은 작았지만 정성스럽게 운영했어요. 신선한 재료, 깨끗한 조리, 그리고 무엇보다 정성을 담아서 만들었죠. 점점 단골 손님들이 늘어났어요. 사장님 김밥은 정말 맛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맛있게 만드세요? 정성이 비결이에요. 그게 제 대답이었어요. 정말로 마음을 담아서 만들었거든요. 드디어 성민이가 출소하는 날이 왔어요.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저도 많이 달라져 있었고 성민이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거라고 확신했어요. 교도소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성민이가 나왔어요. 정말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얼굴에 진중함이 있었고 눈빛도 예전과 달랐어요. 엄마, 성민이가 저를 보자마자 무릎을 꿇고 절을 했어요. 엄마, 정말 죄송했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일어나라, 성민아. 이제 다 지난 일이야. 아니에요. 저는 평생 엄마께 죄송한 마음으로 살겠어요. 그리고 평생 보답하면서 살겠어요. 진심이 느껴졌어요. 정말로 성민이가 새 사랑이 되었다는 걸 알 수 있었죠. 성민이는 출소 후 바로 일을 시작했어요. 제 김밥집을 도와주면서 동시에 근처 빵집에서 아르바이트도 했죠. 엄마,
제가 교도소에서 배운 제빵 기술을 써보고 싶어요. 그래? 그럼 우리 김밥집에서 빵도 팔아볼까? 작은 시작이었지만 성민이가 만든 빵들이 인기를 끌기 시작했어요. 특히 단팥빵과 크림빵이 맛있다고 소문이 났죠. 사장님, 이 빵 누가 만든 거예요? 저희 아들이 만든 거예요. 정말 맛있어요. 더 만들어 주세요. 성민이는 정말 열심히 일했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빵을 굽고 오전에는 김밥을 만들고 오후에는 배달까지 했어요. 성민아, 너무 무리하지 마. 괜찮아요, 엄마. 3년 동안 엄마 혼자 얼마나 고생했는데 이제 제가 다 보상해 드릴 거예요. 1년이 지나면서 김밥집은 동네에서 유명한 맛집이 됐어요. 성민이의 빵과 제 김밥이 환상의 조합이었거든요. 매출도 많이 늘어서 종수 씨께 빌렸던 돈도 다 갚을 수 있었어요. 사장님, 정말 대단해요. 1년 만에 이 정도 매출을 올리시다니. 성민이가 열심히 도와줘서 가능한 일이에요. 성민이는 정말 달라져 있었어요. 예전처럼 쉬운 길을 찾으려 하지 않고 묵묵히 자기 일에 최선을 다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를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한다는 걸 매일매일 행동으로 보여줬어요. 엄마, 오늘도 수고하셨어요. 매일 밤 하는 인사였어요. 엄마, 마사지 해드릴까요? 발 좀 주물러 드릴게요. 작은 일들이었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2년 후 뜻밖의 일이 일어났어요. 미소가 출소했다는 소식을 들은 거거든요. 그리고 며칠 후 정말로 저희 김밥집에 나타났어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미소는 많이 변해 있었어요. 예전에 화려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초라한 모습이었어요. 뭘 하러 왔어? 성민이가 경계하며 물었어요. 저 사과하러 왔어요. 정말 죄송했습니다. 미소가 무릎을 꿇고 절을 했어요. 어머님과 성민 오빠에게 정말 큰 잘못을 했어요. 용서해 주시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사과는 드리고 싶어서.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이 여자 때문에 저희 가족이 얼마나 고생했는데. 하지만 성민이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미소 씨, 일어나세요. 정말 죄송해요. 제가 오빠를 잘못된 길로 이끌었어요. 아니에요. 제가 약했던 거예요. 미소 씨만의 잘못은 아니에요. 성민이의 말에 저도 놀랐어요. 예전 같으면 절대 이런 말 못했을 거예요. 미소 씨, 앉아요. 제가 말했어요. 어머님? 우리도 3년 동안 많이 생각했어요. 물론 당신이 잘못한 거는 맞아요. 하지만 이제 와서 복수하거나 원망해봤자 달라지는 건 없잖아요. 미소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당신도 교도소에서 많이 반성했죠? 네, 매일매일 후회했어요. 그럼 됐어요. 이제 새로 살아가세요. 어머님, 정말 감사합니다. 미소가 펑펑 울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네, 말씀하세요. 다시는 이런 일 하지 마세요. 그리고 진짜 새 사람이 되세요. 네, 약속드려요. 그날 미소는 울면서 돌아갔어요. 그리고 그 후로 다시는 보지 못했어요. 성민이가 출소한 지 3년째 되던 해 새로운 연인을 소개해줬어요. 엄마, 소개해드릴 사람이 있어요. 수연이라는 28살 간호사였어요. 성민이보다 2살 어렸지만 정말 착하고 성실한 아가씨였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성민이 오빠한테 어머님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그래? 성민이가 뭐라고 했는데? 세상에서 가장 강하고 훌륭한 분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그런 어머님을 실망시켜드린 게 평생의 죄라고. 수연이는 성민이의 과거도 다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의 성민이를 사랑한다고 했죠. 오빠가 과거에 실수를 했다는 건 알아요. 하지만 지금 오빠는 정말 달라요. 그리고 어머님을 정말 사랑하고 존경해요. 정말 좋은 아가씨였어요. 성민아, 수연이 같은 좋은 사람 만난 게 정말 다행이다. 네, 엄마. 이번에는 절대 실수 안 할 거예요. 성민이와 수연이가 결혼한 지 1년 후 저에게 손자가 생겼어요. 엄마, 아들이에요. 성민이가 신생아실에서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아기 이름은 희망이었어요. 왜 희망이라고 지었어? 엄마가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으셨잖아요. 그리고 저에게도 희망을 주셨고, 그래서 이 아이도 모든 사람에게 희망이 되었으면 해서요. 정말 좋은 이름이었어요. 희망이를 처음 안아봤을 때 눈물이 났어요. 이렇게 순수한 생명을 보면서 과거의 모든 아픔이 씻겨지는 것 같았어요. 희망아, 할머니야. 네가 우리 집안의 새로운 희망이구나. 희망이가 태어나고 나서 성민이가 저에게 말했어요. 엄마, 저 이제 정말 행복해요. 그래? 네. 가족이 있고, 일이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엄마가 저를 용서해 주셨으니까요. 성민아, 엄마는 진작 다 용서했어. 하지만 저는 아직도 죄송해요. 평생 죄송할 거예요. 그런 마음가짐이면 충분해. 엄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 성민아. 그 순간 정말로 모든 게 완전히 화해됐다는 느낌이었어요. 과거의 상처들이 모두 치유된 것 같았어요. 현재 저희 김밥집은 동네에서 가장 유명한 맛집이 됐어요. 성민이의 빵과 제 김밥, 그리고 수연이가 만드는 샐러드까지 합쳐져서 정말 다양한 메뉴를 제공하고 있어요. 그리고 올해부터는 지점을 하나 더 낼 계획이에요. 엄마, 이제 정말 꿈만 같아요. 뭐가? 예전엔 돈 때문에 엄마를 속이고 배신까지 했는데 지금은 엄마와 함께 정직하게 일해서 돈을 벌고 있잖아요. 그래, 이게 진짜 행복이야. 맞아요. 예전에 미소랑 함께 꿈꿨던 큰 돈. 그런 거보다 지금이 훨씬 행복해요. 성민이가 정말로 깨달은 것 같았어요.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가족이 중요하다는 걸 말이에요. 요즘에는 저희 이야기가 입소문을 타면서 방송에서도 출연 제의가 와요. 가족의 화해와 용서를 보여주는 감동적인 이야기라서 많은 분들께 희망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패디가 말했어요. 처음엔 망설였어요. 부끄러운 과거를 공개하는 거니까요. 하지만 성민이가 용기를 줬어요. 엄마, 우리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저희처럼 어려운 상황이 있는 분들에게 희망을 주는 거죠. 그래서 용기를 내서 방송에 출연했어요. 반응이 정말 좋았어요.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어머님의 용서하는 마음에 눈물이 났어요. 성민 씨의 변화된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많은 분들이 응원해 주셨어요.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하려고 해요. 여러분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가족이라는 건 정말 소중한 거예요. 때로는 서로 실망시키고 상처를 주기도 하지만 그래도 가족은 가족이에요. 물론 용서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저도 처음에는 정말 원망스럽고 화가 났어요. 30년 동안 키운 아들이 저를 배신했을 때의 그 마음, 정말 죽고 싶을 만큼 아팠어요. 하지만 복수나 원망으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아요. 오히려 서로를 더 멀어지게 만들 뿐이죠.
진정한 해결책은 용서와 사랑이에요. 물론 무조건적인 용서는 아니에요. 진심으로 반성하고 변화할 때 가능한 용서죠. 성민이는 지금도 저에게 매일 감사하다고 말해요. 그리고 희망이에게도 할머니가 얼마나 훌륭한 분인지 늘 이야기해줘요. 희망아, 할머니는 할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는데도 아빠를 혼자서 키우셨단다. 그리고 아빠가 잘못했을 때도 용서해 주셨고,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따뜻해져요. 지금 저는 정말 행복해요. 사랑하는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귀여운 손자와 함께하는 이 시간들이 너무 소중해요. 돈을 잃었을 때는 세상이 끝난 것 같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정말 중요한 건 돈이 아니었어요. 가족의 사랑이었죠. 희망이가 첫 돌을 맞았어요. 정말 많은 분들이 축하해주러 와주셨어요. 종수 아저씨도 오셨고 김밥집 단골 손님들도 많이 와주셨어요. 심지어 미소도 와서 축하해줬어요. 지금은 정말 평범하게 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덕분에 저도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됐어요. 잘 살고 있어서 다행이야. 희망이 정말 예뻐요. 축복받을 아이예요. 돌잡이를 할 때 희망이가 제일 먼저 잡은 건 부치였어요. 아이고, 우리 희망이 학자가 되려나 봐요. 모든 사람들이 웃으며 축하해줬어요. 그 순간 저는 정말 행복했어요. 몇 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던 평화로운 시간들. 이 모든 게 가능했던 건 용서 때문이었어요.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것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여러분도 혹시 가족 간에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다면 용기를 내보세요. 먼저 손을 내미는 건 결코 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큰 사랑을 얻는 거예요. 물론 쉽지 않을 거예요. 저도 3년을 하는 시간이 걸렸으니까요.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가족의 사랑은 세상에서 가장 강한 힘이거든요. 이제 저는 희망이가 건강하게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 하루하루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언젠가 희망이가 어른이 되면 이 이야기를 들려주려고 해요. 희망아, 할머니와 아빠가 어떻게 다시 화해했는지 알아? 그건 바로 사랑과 용서의 힘이었단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도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혹시 서운한 마음이 있는 가족이 있다면 먼저 연락해 보세요. 사랑한다는 말, 미안하다는 말, 고맙다는 말, 이런 간단한 말들이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나눠주세요. 다음 시간에도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